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끊임없이 검증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고 밝혀 사실상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유엔군 사령부를 독립적 전투사령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20일 개최한 취임 2주년 언론간담회에서 미양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접했다며 지금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미한 동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어느 나라든지 여러 사안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한 군사동맹의 힘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미한 동맹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앞서 19일 주한미군 전후회가 한미연합사 창설 42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는 유엔군 사령부는 전투 수행사령부가 아니며 다시 회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이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동북아 지역에서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엔사 재활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Just to be crystal clear, since there continues to be questions about it, when we created Combined Forces Command, United Nations Command relinquished its operational warfighting mission and turned it over to Combined Forces Command. United Nations Command is not a warfighting headquarters, nor is there any intent or plan for UNC to reassert itself as an operational headquarter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투 수행 사령부 역할은 미국과 한국 두 군사위원회로부터 명령을 받는 연합사령부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북한이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 LLC를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 연루 혐의로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조선철산 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고 러시아 기업은 이 기관 명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취득해왔으며 러시아 건설사 목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오토엄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 일명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개정된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에 의거했으며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 마련을 위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자국민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즉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북한뿐 아니라 제3국인 러시아 기관 제재의 근거로 브링크 액트를 처음 명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 제재 대상 추가는 북한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보강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main implications that I would see from this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continuing to expand its efforts to address North Korean sanction evasion in non-complian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but also trying to really target the high level of illicit trade of persons, illicit trafficking of persons for work. 재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미국 국적 개인과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에 있는 제재 대상 기업의 자산이 동결돼야 하며 해외 자산 통제실에 보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 기업과 특정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제재 기업을 위해 금융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 기관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웨이 뉴스 지다켬입니다. 북한의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는 21세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악명 높은 인권 탄압 장소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이 정치범 수용소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닫고 새로 열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계속 교묘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수용소의 역할은 체제에 충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들을 벌하고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계속 변화된 상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It's always evolving because the prison camp system is an integral part of the socioeconomic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So it's a constantly evolving political organism.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저서, 숨겨진 정치범 수용소의 저자인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수용소 운영은 북한 내 광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me of the prison camps are built around particular mines, and the prisoners do forced labor in mining. And that particular mine is exhausted, so it's no longer makes an economic sense to have all this forced labor in that particular mine. 또 일부 수용소는 재소자들을 목재나 동물농장, 경공업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시킨다면서 수용자 수가 줄어들 경우 수용소 통합 등의 방법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그러면서 수용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세워진 방침과 같다며 가혹한 체벌과 제거 등을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항상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용소 내 환경도 열악해서 재소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 굶주려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면서 이는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또 수용소 내 성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면서 교도관들의 여성 재소자 성폭행 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 국무부는 올해 2020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백악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스 맥도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등 미국의 적국들은 차기 행정부가 자신들을 우선 정책 순위로 다루도록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협상에서 대화나 논의의 조건을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경험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또
차기 행정부가 동맹국 간 긴밀한 조율과 명확한 소통을 하는 것 역시 매우 필요하다며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공약대로 한국과 일본 등 중요한 동맹에 대한 동맹 강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가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의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와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등은 지난 18일 공동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등 6개 나라에 핵무기 금지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보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에서 북핵 문제가 동북아 영내 평화의 최대 현안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엔 원폭 피해자에 대해 진상조사와 공동보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실험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은 지난 10월 50개국 비준이 완료돼 내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국군 포로들과 탈북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북한인권단체의 공연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운영하는 물망초 합창단은 23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후원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 탈출한 국군 포로들을 초대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물망초 합창단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탈북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창단했으며 북한 내 열악한 인권 현실과 종교 자유박해 실태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과 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